서울대 추천도서 100권을 5분 안에 읽기 첫 번째 책입니다. 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. 광장. 최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수록이 돼 있고 서울대 추천도서에서도 굳건하게 상위권에 이 기억 니은 순서라서 맨 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짧게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광장이라는 책은 6.25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에요. 이명준이라는 주인공 젊은 청년이 남과 북을 오고 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. 흔히 이제 광장 그러면 광장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거든요.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공간, 이상적인 공간이 광장이에요. 남한은 이 광장이 없다,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, 북한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공허한 광장이다. 개인의 밀실이 너무나 없다. 남한은 밀실만 있고 북한은 광장만 있다 해가지고 양쪽을 광장과 밀실이라는 키워드로 딱 양분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어떤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냐, 어떤 국가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뇌하는 이야기예요. 이렇게 알려져 있죠, 광장 하면. 그런데 이 책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, 근데 그런 얘기인데 196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, 이 책한테. 물론 광장은 6.25를 전후로 배경으로 한 이야기지만 이 책이 나온 시점이 1960년이라는 데가 큰 의미가 있어요. 4.19 혁명이 있고 나서 그 해 이 책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나서 한국의 5, 60년대 문학은 광장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커요. 60년 4.19 혁명 다음에 10월에 나오면서 당시 금기되던 남북의 어떤 이념 대립 문제를 각각 비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장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게 이제 남한 사회를 비판한 장면이거든요. 읽어보시면 대단히 헉합니다.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충 보셔도 뭐 똥오줌이라는 둥 뭐 해가지고 직설적으로 막 비판을 해요.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. 이게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한 비판인데, 보시면 개인적 욕망이 터부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. 남과 북 모두에 대해서 공평하게. 이 남과 북을 이렇게 동시에 비판하는 소설은 그 전에 없었거든요. 그것도 있고. 그리고 이 대목이 이제 광장 전체에서 되게 이제 유명한 대목이거든요. 광장과 밀실 뭐 하면서 읽다 보면 좀 답답해요.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어쩌면은 60년이라는 정치적 상황 자체가 좀 밀실에 가까운 세상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광장에 대한 탐색의 여정도 밀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소설의 분위기가 광장보다는 밀실에 가까워요. 개인의 독백. 그러니까 일단은 좀 대단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래요. 남과 북을 다 비판하면서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면서 이런 얘기를 쓰긴 했지만 결국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밀실의 이야기 아닌가. 어느 한 한국 근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간 지식인의 밀실 이야기가 결국에는 광장 아닌가. 또 하나는 사랑 얘기가 되게 많아요, 광장은. 이명준이는 남과 북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탐색하는 과정이 그 사랑의 그 굴곡곡선하고 같아요. 그러니까 남에서 북을 넘어갈 때 남한에서의 애인과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. 그 다음에 북에 넘어가서 북에서 이제 헤어질 때도, 북한에서 애인이 있었죠? 헤어질 때도 그 북에서의 애인과 이게 좀 사랑 싸움도 있고 막 그럴 때란 말이에요, 지금 이게. 그리고 이명준이 자살하기 직전에 이것도 죽은 자신의 애인과 그 다음에 자신의 아이, 뱃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꿈꾸면서 가거든요. 죽거든요. 그래서 광장은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한편으로 보면 연애소설일 수도 있다, 이게. 한 젊은 청년이 6.25라는 배경으로 아주 파란만장하게 한 연애 스토리, 러브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측면도 있어요.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. 광장을 또 하나 꿰뚫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가족이에요. 광장에서 이명준이 계속 갈망하는 것은 가족이에요. 6.25를 전후로 하는 한국 문학 작품들이 그 가족에 대한 집착은 어마어마하거든요. 모든 것을 다 전쟁 이후를 가족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.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족이 그만큼 중요한 건가?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. 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정말 크구나. 이런
생각을 해요. 광장, 이 단어만 알면 광장을 다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, 이를테면은 이명준이 자살하기 직전에 자신이 지나온 삶을 그 부채에다가 빗대요. 부채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죠? 여기 보시면 이런 부채, 이렇게 생긴 부채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자신이 지나온 삶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젊은 날에 자기 자신은 이 부채의 맨 끝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,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의 점점 이 안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, 지금 이게. 이 부분이. 이 부채의 폭이 중요한 겁니다. 이 부채의 폭. 이 폭이 개인이 선택 가능한 선택지의 여지. 그러니까 왜 어릴수록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이제 살면서 점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현재 이 끝에 와 있다. 막다른 벼랑에 서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.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, 대단히 인상적이에요. 그러니까 자신이, 한 사람이 지나온 자신의 일생을 이 부채에다가 빗대서 이렇게 성찰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인상적이거든요. 그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나 광장 읽었어, 어디 가서 티낼 수 있어요. 우리는 자신이 지나온 삶을 무엇에 빗대어서 말할 수 있을까?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책을 읽어야지 했을 때 좀 주의할 점, 어휘들이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마르크스, 헤겔, 꽃뮤니즘 해가지고 옛날 그 80년대 운동권에서 쓰던 용어들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읽는다면 되게 낯설 수 있겠다. 근데 겁먹지 말고 그냥 읽어도 될 것 같다.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체제를 말하는 거구나.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, 서울대 추천도서 100권 시리즈로 지금 갈 거거든요. 다음에 두 번째 책을 계속해서 또 열심히 읽어가지고 공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